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메시지란에 손주 용돈이라고 기재해두면 규칙적인 금융활동으로 인식되어 의심을 덜 받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되므로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핵심 5. 규칙적인 인출 패턴은 피하세요.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반복적인 인출 패턴을 매우 정교하게 감지합니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마다, 매달 1일마다 등 정기적인 인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200만 원씩 인출하는 것보다는 월수 금요일 등 날짜를 달리하고 금액도 180만 원, 150만 원 등으로 약간씩 달리하는 모든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경우에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확인서 등 추가 서류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펀트 어르신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가 20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위험한 방법들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현금 인출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가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재산관리 전략. 이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재산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년 단위로 큰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변화이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째, 일주일 기준으로 누적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통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200만 원, 수요일에 200만 원, 금요일에 150만 원을 인출하면 총 550만 원이 되어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셋째,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패턴까지 정교하게 감지합니다. 국세청은 최첨단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적인 인출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금융활동까지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 공무원이 세금 추징 성과에 따라 10%의 성과급을 받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즉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찾아낼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세무조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 이유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낯설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동들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은 세무조사 사례. 일 놓고 나의 손주 유학비로 300만 원을 보낸 박 할아버지, 79세. 박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손자를 돕기 위해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해외 송금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의 지원이었지만 며칠 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4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박 할아버지는 손주를 도와주는 것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라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송금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손주의 유학 관련 서류도 보관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송금 시 손주 유학 학비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입학 허가서나 학비 청구서 등을 함께 보관했더라면 이런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매주 같은 요일에 200만 원씩 인출한 이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200만 원씩 인출하여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반복적인 인출 패턴을 감지하고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인출 목적을 설명해야 했고 증빙 자료 없이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동 이체를 설정하거나 인출 금액과 날짜를 약간씩 달리 했다면 이러한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인출한 정씨 어르신 81세.
정씨 어르신은 본인 명의 계좌보다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녀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 흐름을 추적하여 결국 자녀의 계좌까지 모두 조사하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계좌만 바꾼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박수,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병원비, 손주 결혼자금, 자녀의 주택계약금 등 다양한 이유로 300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을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감시 대상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원칙만 잘 지키셔도 국세청의 알람 리스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핵심 1. 인출 금액을 꼭 관리하세요. 한 번에 180만 원 이하, 일주일 총합은 460만 원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3.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현금 인출 후에는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예시, 병원비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결혼식 청첩장, 사진,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 등본, 교육비 입학 통지서, 학비 청구서, 생활비 관련 마트 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이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4. 현금 대신 체크카드나 자동 이체를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 대신 체크카드 사용이나 자동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송금이 필요한 경우 매번 현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3.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현금 인출 후에는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예시, 병원비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결혼식 청첩장, 사진,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 등본, 교육비 입학 통지서, 학비 청구서, 생활비 관련 마트 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이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4. 현금 대신 체크카드나 자동 이체를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 대신 체크카드 사용이나 자동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송금이 필요한 경우 매번 현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자동 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월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자동 이체로 설정하고 메시지란에 손주 용돈이라고 기재해두면 규칙적인 금융활동으로 인식되어 의심을 덜 받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되므로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승각, 핵심 5. 규칙적인 인출 패턴은 피하세요.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반복적인 인출 패턴을 매우 정교하게 감지합니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마다 매달 1일마다 등 정기적인 인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200만 원씩 인출하는 것보다는 월, 수, 금요일 등 날짜를 달리하고 금액도 180만 원, 150만 원 등으로 약간씩 달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부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현금을 인출하실 때는 반드시 위의 5가지 원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고 보완한 한국어 확장 번역본입니다. 어떠한 추가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문법적으로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현금 인출 시 컴퓨터가 패턴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자기방어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금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1. 자동 이체 활용하기. 매달 손주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정기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동 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한번 설정해 두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현금 인출이라는 행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설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자동 이체 설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며 이때 반드시 송금 메모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손주 용돈 또는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적어두면 추후 증빙 자료로도 유용합니다. 자동이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으로 인식되어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또한 이미 설정된 자동이체 내역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선불카드 활용하기. 손주나 자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실 때는 현금 대신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권 형식의 선불카드가 있어 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보내는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생일에 20만 원을 선물하고 싶다면 현금보다는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선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구매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겁니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금융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날 선물로도 좋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3. 가족 공동 통장 만들기. 생활비나 의료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공동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전용, 의료비 전용 등의 목적으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안전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해두고 병원비가 들 때는 해당 통장에서만 사용한다면 나중에 돈의 흐름을 설명할 때도 훨씬 쉽습니다. 공동통장은 가족 간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특정 목적의 지출을 증빙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가족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4. 은행 직원에게 직접 이유를 말하고 인출하기. 현금을 인출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인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400만 원을 인출한다고 말씀드리면 직원이 이를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세무조사 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거래 내역뿐 아니라 은행 직원이 남긴 메모까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최근에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금융활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모든 은행에서 고령자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셔서 고령자 금융 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담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도움도 지원해드립니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방법들, 앞서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규칙적인 인출 패턴 유지하기. AI 시스템은 반복되는 패턴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패턴이 확인된다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했다가 결국 가족 모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인출하기. 국세청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인출하는 것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해서 999만 원씩 5일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이는 분산 인출 패턴으로 감지됩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이러한 패턴을 감지하도록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패턴이 확인된다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했다가 결국 가족 모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인출하기. 국세청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인출하는 것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해서 999만 원씩 5일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이는 분산 인출 패턴으로 감지됩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이러한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왜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하로만 여러 번 인출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차라리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정당한 목적을 설명한 뒤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4. 현금만 사용하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기.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현금만 사용하고 영수증은 받지 않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 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경우에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확인서 등 추가 서류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가 20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위험한 방법들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현금 인출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가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미래를 위한 재산관리 전략. 이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재산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1년 단위로 큰 지출 계획 세우기.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성입니다. 매년 큰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 수술비, 여행 경비, 이사 비용 등이 있다면 미리 예산을 짜고 현금 인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올해 9월에 손주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 원, 12월에 무릎 수술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갑작스런 현금 인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에도 왜 해당 시기에 큰 금액을 인출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화된 자료는 나중에 세무당국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가족과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재정 계획을 알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디지털 금융 최소한 하나는 배워보기.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전혀 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나 정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꼭 배워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이체나 체크카드 사용법만 익혀도 현금 인출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현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런 교육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대부분 1대1로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가족 중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나 손녀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배우면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사용 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안전한 대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재산계획, 재산관리는 혼자서 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사실 이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저축과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두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신속히 대처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타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가족이 일정 부분 접근 가능한 권한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물론 모든 재산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지는 가족 간의 신뢰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목적별 통장 나누기. 모든 자금을 한 통장에 모아두는 것보다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활비 통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위한 통장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만 입금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면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고 예산 관리가 용이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통장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여유 있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지원 통장. 자녀나 손주를 위한 지원금을 모아두는 통장입니다.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해두면 실수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행 및 취미 통장.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통장입니다.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면 어디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에도 각 통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특정 목적에 맞춰 예산을 설정함으로써 지출을 통제하고 재정 관리를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차용증 작성하기. 자녀나 손주에게 큰 금액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이는 불필요한 증여세를 방지하는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집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싶을 때 그냥 송금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한다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 사항, 대여 금액, 대여 날짜, 상환 계획,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위자율, 무이자라도 반드시 명시, 양측의 서명. 이러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대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현금 관리로 세무 걱정 줄이기. 한 달에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위와 같은 재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세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홍길동 어르신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매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손주의 대학 등록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손주의 대학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확보해 두셨고 매월 300만 원씩 다른 날짜에 약간씩 차등 인출하셨습니다. 인출 시마다 은행 직원에게 손주 대학 등록금을 위한 자금이라고 말씀하시고 통장 메모에도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송금 시에는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고지서 사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투명한 현금 관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B, 이영희 어르신 75세, 체크카드 전환 성공기. 이영희 어르신은 평생 현금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매달 연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국세청 시스템에 감지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은행의 고령자 금융교육을 받고 체크카드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 후에는 오히려 현금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현재는 연금의 30%만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며 모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도 줄었고 분실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약 비용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연말 정산 시 자동으로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계십니다. 사례 C, 김철수 어르신 82세, 가족 공동통장 활용법. 김철수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돈은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해결책으로 김 어르신과 장남을 공동명의로 한 생활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매월 연금 일부가 자동 이체되고 김 어르신은 해당 통장에서 자유롭게 생활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남은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출금이나 사기 의심 거래 시에만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르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전망을 마련한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모든 의료비는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하여 큰 금액의 현금 인출 없이도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D, 박명자 어르신 72세, 증여세 전략. 박명자 어르신은 손주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직접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 우려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손주와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5천만 원을 10년 무이자로 대여하는 계약서를 공증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연말에 500만 원씩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만 원 이내로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이를 대출금 상환 형식으로 처리하며 박 어르신은 합법적으로 10년에 걸쳐 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도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세금 제도 이해하기.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2023년부터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 약비용 등은 연말정산 시 중요한 공제 항목이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휴대폰 번호만 제공해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번호 기억이 어렵다면
전용 카드를 만들어 항상 개다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정기적인 현금 인출도 이제는 이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변경. 2023년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증여는 과세 대상이며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주에게 자금을 전달할 때는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간 증여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 관리와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가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한다면 어르신들은 더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